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는 꿋꿋하게 영상을 찍고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린지. 기획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도표나 그래프로 해갖고 정리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컨셉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내가 했다면 컨셉 도출을 통해서 누구에게, 여기서 또 되게 이제 중요한 제안서의 핵심인데, 결국은 제안서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 해결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간 키 포인트로 작성하는 거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제안서나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고객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새로운 전략들을 짜내갈 것인지, 이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 고객의 세부나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컨셉과 메시지에 대한 선정. 자, 만약에 정관장이라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타겟을 어머니라고 봤을 때 이 메시지나 제안에 대한 방식은,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소비, 정관장 뭐 이랬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사실 저도 집에 정관장이 있는데 이 정관장은 어머니가 저를 위해 사오신 겁니다. 참 슬프게도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를 위해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정관장을 직접 구매해서 직접 드시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머니가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야근하는 남편을 위해 구매하는 패턴들이라는 거죠. 정관장이라는 제품을 보면 하나의 건강식품이고, 그것을 선물하는 부분이 누군가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챙기기 위해서 선물하는 제품이니까, 이런 어떠한 정관장이라는 제품으로 신제품이나 기획서, 제안서를 쓸 때 이 컨셉이나 방향성에서 중요한 게 이 타겟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타겟은 어떤 메시지로 인해서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카피나 컨셉을 잡을 때 기업들이 TV 광고 같은 거 가만히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이 광고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게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기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걸 도출할 때 중요한 키는,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한 분석, 이건 최대한 세분화 시켜주기. 왜냐하면 막연하게 우리의 고객은 20대 여성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20대 여성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솔로인 경우도 있고, 커플인 경우도 있고, 직장인인 경우도 있고, 대학생인 경우도 있고, 또 자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가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행 중인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이 20대 여성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할수록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그들한테 메시지에 대한 차별화인데, 예를 들어서 솔로라는 부분으로 내가 타겟을 했다면 나를 위한 선물, 혼자만의 공간, 이런 게 뭔가 이 솔로라는 부분한테는 먹히는 게 되는 거고, 커플 같은 경우에는 연인에게 선물하세요, 뭐 이런 식의 카피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이것만 보시더라도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고, 이 메시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양한 컨텐츠나 마케팅이나 홍보 방법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안서나 기획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파트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컨셉 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획서나 제안서 같은 거 쓰실 때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중에 하나가 기획 논리성, 두 번째는 창의성,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보통 모든 제안서나 기획서의 평가를 할 때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획 논리성은 얼마만큼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논리적인지 이걸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 남들과 다른 컨셉이나 메시지나 주제를 잡는 건지 요거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아이디어가 재무적으로, 법률적으로, 뭐 기간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 기획 논리성적인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면 계속 좀 늘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라고 막 느는 그런 항목은 아닐 수 있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목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는 문화, 뭐 예술, 공연, 뭐 이런 전시회,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니는 부분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또 이거를 남들과 달리 할 수 있는 건 고객의 세분화와 뭔가 메시지에 대한 어떠한 개발, 이런 부분이 창의성을 조금
제안서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 논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마케팅 이론이라든지 사례를 많이 좀 비교 분석하시고 뭐 어떠한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 또는 강의나 세미나 같은 데를 참석하시면은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생각보다 이 실현 가능성적인 항목인데, 이 실현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보는 수밖에 없다. 예전에 한번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한 제안서에서 앱 개발 계획을 제안한 겁니다. 우리는 앱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딱 질문 이거 하나 했어요. 앱 개발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해봤다 한 거죠. 뭔가 이 대답만으로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케이스도 있던 게, 예전에 한번 용산 전자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 이러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팀들이 제안을 했고 한 팀이 복도와 계단이 너무 어두우니 여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근데 뭐 나름 아이디어 좋고 재밌었어요. 근데 심사위원이 딱 발표가 끝나니까 현행 소방법상 비상 계단 등을 활용한 어떠한 뭐 전시, 공간, 이런 행사, 이런 데는 다 불법. 왜냐면 불나면 어떻게 보면 비상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탈락. 정말로 이 실현 가능성이다 라는 부분에서의 어떠한 내용은 법적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기간적인 부분에서,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적인 부분에서 실현 가능하냐, 이거를 철저하게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안서에서 냈던 내용들을 좀 몇 개 보시면, 이거는 신세계 유통 프론티어에서 대상을 받았던 실행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페이지였는데, 일단은 컨셉 구성이 이렇게 있었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제안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과정, 그리고 이 아이디어로 인한 기대 효과를 한 가지적인 측면이 아니고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걸 한 가지 측면이 아니고 세 가지 기대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는 거, 그리고 유사한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높은 실행 방안을 제시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컨셉이었는지,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화, 그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행 방안, 그 다음에 세 가지적인 기대 효과, 관련된 성공 사례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SO1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작품이었는데, 이 팀의 아이디어는 구도일, SO1 주유소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사지볼을 만들어서 소비자나 고객들한테 제공하자였어요. 사실 마사지볼이라고 하니 다들 되게 막연했는데, 이러한 마사지볼을 딱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제안해주니까 만약에 내가 3만원 이상 주유시, 5만원 이상 주유시 이런 마사지볼을 준다면 나도 뭔가 받고 싶네? 이런 생각이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왜 마사지볼이라는 부분으로 제안을 하게 됐었냐면, SO1의 타겟은 운전자들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와 목이 많이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이 어깨와 목을 풀 수 있는 이런 마사지볼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 동안 또 저쪽에선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서 좀 소음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는 꿋꿋하게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실행 방안 스타일인데,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제안서 기획서 스타일의 요즘의 실행 방안 페이지예요. 자, 왼쪽에는 보시면 시각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측에는 관련된 제공 방안, 기대 효과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죠. 페이지를 이렇게 양분한다고 따지면 왼쪽에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측에는 그 아이디어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기획서나 제안서가 모든 거를 다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와 어떠한 내용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즉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 대상자들은 훨씬 더 이 제안서나 기획서를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안서나 기획서의 끝에 기대 효과를 놓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안을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크게 기대 효과는 두 가지적인 부분에 맞춰서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정량적인 효과,
즉 어느 정도에 대한 노출, 유입, 구매, 매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수치화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10,000명한테 노출이 되고 100명한테 유입이 이뤄지며 10명의 구매가 일어나서 뭐 매출이 뭐 적어도 1,0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결정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이제 그냥 막연히 그냥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인 효과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증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소비자들로부터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만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정성적인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획서의 제안서 끝에는 이런 식으로 기대효과적인 부분을 같이 언급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보통의 이제 기획서나 제안서의 기대효과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량적과 정성적 부분에 대한 결과치들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만을 빼고 제안서의 느낌으로 본다면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제안서와 기획서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환경, 문제점, 컨셉 도출, 실행 방안, 기대효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본 환경 조사에 대한 부분은 국내와 국내, 해외는 어떤 부분이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의 문제점은 이 3단계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컨셉으로 저는 이러한 컨셉과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러한 시각화된 이미지와 왜 이걸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결과물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이러한 정량적이면서 정성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서와 기획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기본적인 페이지는 5장에서 10장 이내인데 조금 더 늘린다면 20장에서 30장까지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발표는 10분에서 20분 정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좋은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